나의 주식 이야기. 저는 이제 33살이 된 주식 투자자입니다. 주식 투자 경력은 벌써 5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보면서 위안도 받고 도전 의식을 느끼며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제가 처음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바로 위 대리님이 주식에 푹 빠져 계신 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향을 받아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계신 분들이 걸어온 정통 코스를 어김없이 거쳤던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5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주식을 사고 팔며 경험을 쌓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이 약 700만 원으로 증가하더군요. 초보자에게는 주식시장이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식이란 것이 이렇게 쉽게 돈을 벌게 해주는 마법 같은 존재인 줄도 모른 채 저는 그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다시 2천만 원으로 늘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대폭락이 시작된 것이죠. 순식간에 제 자산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반토막이 되는 데는 정말 한순간이었거든요. 그때의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제대로 체감하게 된 순간이었죠. 그때 저는 주식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게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 투자는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주식 투자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신중하게 투자하려고 노력했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전략과 분석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같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뛰어들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 팔았던 수많은 종목 중에서 지금도 잊지 못할 2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제 주식 역사 속에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 중 하나는 코스닥의 우선주였는데 이건 정말 웃기는 작전 종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종목은 초소형주로 가격이 한 6,000원 안팎에서 놀고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와서 이거 언젠가 한 번은 올라가겠구나 싶어서 저는 딴에는 선취매랍시고 2천만 원을 몰빵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대주주가 되는 건가 싶더군요. 하지만 그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매수하자마자 엄청난 물량이 매도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죠. 다음날 대폭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모조리 손절매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매도한 후에도 계속 하락하는 걸 보며 잘 팔았구나 생각하며 흐뭇해했죠. 한 달 뒤 그 종목이 1,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안도했습니다. 역시 나의 선택은 굿이었어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5개월쯤 지나던 어느 날 주식 방송에서 낯익은 종목 하나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12일째 연속 상한가 라는 자막이 나왔고 이 종목은 1,000원에서 14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20억을 벌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또 다른 종목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종목은 처음 상장되자마자 매일 상한가를 기록했죠. 제 기억에 아마 6,000원으로 시작해서 21만 원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대박의 마수에 걸려 20만 5천원에 몰빵하자마자 당일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날도 하한가였습니다. 순진한 초보의 상한가 따라잡기에 불과했죠. 결국 6만 원의 반을 털고 3만 원의 나머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 후 한 번은 네이버 주식 게시판에 제 이야기를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가격에 매수해서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 종목은 지금 1,000원 중반에서 2,000원 왔다리 갔다리 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2천만 원이 7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주식시장의 냉혹함을 체감했습니다. 실패는 아프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식의 무서움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빠른 깨달음일지도 모르겠네요. 주식의 무서움을 인식한 후 저는 주식 계좌에서 돈을 모조리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대로 있다간 모든 돈을 날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식 역사 5년 중 가장 현명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주식으로 실패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의 손실액은 3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한번 주식의 맛을 들이면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마약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1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용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벌었고 그 수익을 보고 있으면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보며 교훈을 배우고 주식으로 번 돈은 바로 출금해서 가족들과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역시 이것이 진정한 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께서 남자가 주식을 하는데 돈 1,000만 원은 있어야 한다며 제 계좌에 900만 원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다시 대박의 욕심과 유혹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200만 원을 잃게 되더군요. 그때야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욕심을 자제하기 위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차트가 좋은 한 종목을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끈기 있게 기다린 결과 천천히 잃었던 100만 원 정도를 회복했습니다. 약 4개월 정도 그 종목을 보유했죠. 5년여 동안의 전쟁터에서 이렇게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은 철저한 원칙을 지킨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대 빚내서 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미수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께도 이 2가지 원칙을 꼭 지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빚은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여유를 없애버립니다. 빨리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니까요. 미수는 더욱 쓰지 마세요. 9번 성공해도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대박의 꿈은 꾸지만 대박은 제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돈을 따지 않더라도 쉽게 잃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대박은 아니어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외식이 작은 행복이자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는 주식을 느긋하게 즐거움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잃어도 큰 돈은 아니고 몇십만 원이라도 따면 아내에게 선물하고 딸아이의 장난감을 사주며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생활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분들이 외쳤듯이 주식으로 돈 잃고 시간 잃고 건강 잃지 말고 가족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저는 주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프로 투자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지 않더라도 100명 중 1명이라도 투자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정말로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이유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 예측하고 조언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따라 하곤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일까요? 곳곳에서 쏟아지는 정보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걸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정말로 돈을 벌고 있을까요? 만약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주식시장은 몇 년 안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소위 전문가들은 기업의 실적, 차트, 금리, 환율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주식시장의 흐름을 설명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현재 주가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적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제발 전문가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조언은 때로 사기와 다를 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진정한 고수나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대낮에 골프장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거나 바닷가에서 요트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자신만의 철학과 원칙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확립하고 냉철한 판단을 잃지 않는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란 심리전이며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전문가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특히 코스닥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코스닥 종목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의 투자 수익을 낼 확률은 사실상 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이 1%의 확률에 맡겨야 할까요? 대기업에서 슈퍼 대기업으로 발전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대기업에 투자하면 시세 변동이 적어 한 번의 투자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큰 행운이 따르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솔직히 말해 없어져야 할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툭하면 분식회계, 공금 횡령, 주가 조작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로 인해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마디로 코스닥은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시장입니다. 코스닥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들이 상장했을 때가 주가의 최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주가는 대부분 몇백 원으로 떨어지거나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점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시각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에 투자하여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특히 코스닥 종목에 대한 투자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항상 시장의 흐름을 살피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진리를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가 건설시장의 규제로 인해 단기간에 폭락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때는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폭락했다는 것은 기술적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위험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구간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뺐다 꼼뿔리라는 이론이 등장합니다. 이 이론을 반드시 이해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이 상황이 뺐다 꼼뿔리라고 여겨진다면 악재가 해소되는 날 주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99%의 악재가 해소되는 날은 주가가 바닥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99%는 폭락했을 때 주식을 산 사람들입니다. 폭락했을 때 주식을 사는 습관을 기른다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이 변동성을 활용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폭등하는 주식에 무작정 들어가서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잘 잡는 것입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그 주식이 저평가되었거나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 하락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 주식을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가가 하락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냉정함을 유지하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 하락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분석과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폭락한 주식을 사는 습관을 기르고 감정을 배제한 냉철한 판단을 통해 기회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눈으로 투자하지 말고 머리로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특히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데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번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농약을 먹겠다는 각오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사고 파는데 드는 세금과 수수료를 합쳐 약 0.2%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에 두세 번만 거래한다고 하면 한 달 동안 50번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은 한 달에 10%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1년에 30% 이상의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스캘퍼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런 투자 방식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는 사전에 매수할 종목과 매도할 종목을 미리 정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거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즉흥적으로 거래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루에 20분만이라도 주식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산에 올라가서 2시간 이상 생각하고 판단하며 다음 날에 장에 임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하는 과정이 투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따라서 사전 준비와 깊은 고민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세상에 주식으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의사가 부러울까요? 변호사가 부러울까요? 그러나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남들과는 생각이나 행동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자신을 개조하고 피눈물 나는 올바른 투자 습관을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깡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뉴턴과 같은 천재들도 주식시장에서는 바보가 되어 돈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노력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니며 철저한 자기 관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패해서 재기하는 방법.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경험한 후 재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가 성공으로 가는 길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실패담을 나누곤 합니다. 이 실패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실패의 원인을 몸으로 체득하며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다양한 실패담을 듣고 그 의미를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아프고 힘든 경험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글로 남기는 것입니다. 글로 쓰는 행위는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본인에게 각인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자세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수한 성공 사례를 읽고 실패했던 원인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공 경험을 글로 남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게 되며 그것이 우리의 투자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번째로 실패 원인과 성공 원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한 끗 차이일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실패 원인은 반드시 피하고 성공 원인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실천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들은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단순히 남이 쓴 주식 관련 서적을 읽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시중에는 정말 많은 주식 투자 관련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책을 읽고도 여전히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듯이 주식 투자에서도 스스로 체험하지 않으면 성공에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유용하지만 그 내용이 언제나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저자가 쓴 것인지, 그 내용이 단순히 다른 곳에서 베낀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개미 투자자를 유혹하기 위해 쓴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매매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매 일지는 마치 책을 한 권 써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느낀 점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사이클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다양한 관점. 주식시장은 매우 복잡하고 그 안에는 다양한 패턴과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이 사이클은 크게 월봉, 주봉, 일봉 그리고 시간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요즘에는 초단타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더욱 세분화된 틱 사이클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이클을 통해 투자자들은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이클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각 사이클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생각해보면 주식의 오르내림도 중요하지만 시간적 개념, 즉 4차원적인 관점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상한가 근처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은 실망하고 기다림에 지쳐 결국 매도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오래 기다리면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하락할 때 다시 매수하여 주가가 오르기를 노립니다. 이런 전략은 한두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클 선택은 결국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이 하루 종일 HTS를 보며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저 같은 경우 모니터를 자주 보지 못할 때는 지지선을 분석하고 그 아래에 스탑가를 걸어두고 이익을 몇 %로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익이 실현되곤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저한테 맞는 사이클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기계적인 매매를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10분 이하의 단기 분봉을 활용하여 매수 타이밍을 잡고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일봉과 180분 차트를 자주 분석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주가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수익의 폭도 커지며 초단타 매매보다는 느긋하게 시장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다가 거래량이 폭발하고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경우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량이 터지면 주가가 오른다고 주장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면 매도 물량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가가 갈 자리에서 미리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상승 추세의 주식도 일정 부분 상승한 후에는 매도 압력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하고 매도 물량이 소화된 후에 멈춘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그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MACD, 오실레이터, 슬로우 스토캐스틱 등의 지표가 다시 시그널을 내기 시작합니다. 상승 중에도 이런 시그널이 나오지만 이미 어느 정도 상승한 주식은 매도 압력이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코스닥의 단타 종목들은 몇 %의 상승만으로도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추격 매매는 종종 수익을 내기보다는 마음만 바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이클이 옳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분봉이나 시간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의 사이클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돌발 변수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손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긴 사이클의 지지선에서는 어느 정도 버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비교적 안심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거래의 기술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급등하는 주식도 결국은 이전의 중요한 이동평균선과 만나면서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게 됩니다. 주가는 이렇게 자신의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 주기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클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 투자 철학 및 원칙 정립. 주식 투자에서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자의 길을 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이론을 익히고 있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수익은 멀리 있습니다. 실천은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경험으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격과 방어 중에서 방어가 더 중요합니다. 방어는 현금을 보유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절손매를 통한 대손실 방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어적인 투자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주식 투자는 때의 예술입니다. 투자자는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언제 쉬어야 할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천시인시 투시를 명상해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투자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익을 얻는 열쇠입니다. 넷째, 주식은 내릴 때와 살 때를, 오를 때와 팔 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 시점을 놓치는 것은 많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지만 매도 시점을 놓치는 것은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매도 신호를 놓쳤다면 즉시 매도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팔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주식 투자에서 신용 매수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이 3일 내에 오르지 않거나 손실을 보고 있다면 그 투자는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즉시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째, 현금 보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실탄을 아끼지 못하는 병사는 생존할 수 없듯이 투자자도 현금을 아끼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큰 시세를 노리고 작은 시세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시세에 집착하면 쉽게 물리기 쉽고 이익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주식은 큰 이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익을 올린 후에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덟째, 투자자의 최대 승률은 50%입니다. 그러므로 매수 시에는 실패와 손실을 먼저 가정하고 성공과 이익 목표를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없고 확률만 있을 뿐입니다. 아홉째, 주식 투자에서는 매 게임의 승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찬스가 왔을 때 과감한 공격으로 큰 점수를 내야 합니다. 리듬이 나쁘면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야 하며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종목은 매수하지 않거나 팔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기 주식이 순환하는 이유는 주도주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신선미를 잃고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하며 폭락장에서 선취매하고 폭등장에서 미리 빠져나오는 심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에 임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시장의 흐름을 살피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주식을 경험하고 난 후 내가 깨달은 간단한 원칙. 수많은 주식을 경험한 후 제가 깨달은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수십 권의 주식 관련 책을 읽으며 급등주 매매법, 외국인 따라잡기 매매법 등 다양한 전략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말처럼 쉽지는 않더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윌리엄 오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바로 힘입니다. 가치나 기술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는 추세 주식 거래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잃었던 종목들을 돌아보니 저점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더 하락하고 계속해서 손실을 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하락 추세를 더욱 심화시켰던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을 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결과 제가 선택한 종목들은 신기하게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추세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파동이 작으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타게 되면서 거의 9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원리는 수학적 확률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 6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해온 종목의 경우 내일 하루가 오늘보다 떨어질 확률보다는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추세를 타기보다는 강하면서 파동이 작은 종목을 선택합니다. 강하지만 파동이 큰 종목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지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강하면서 파동이 작은 종목은 하락하면 매도하기가 쉽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투자를 하니 정말로 플러스 수익률만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증권사의 투자 의견도 중요하게 참고했습니다. 증권사의 강력 매수 의견은 그만큼 해당 회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런 종목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저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추세에 편승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추세가 아닌 파동이 거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닌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주식이 하루 이틀마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한 종목들이죠. 하지만 정말 강력한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방법을 실천해온 이후 지금까지 마이너스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이 거래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방법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지만 저의 원칙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